빅스와 수련 합천의 대결 3국 속기대국 곧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형 바꿔치기 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기호 선수, 이게 원래 이런 바둑이었나요? 올 시즌 퓨처스 리그 보면은 항상 뭐 대마 싸움 바꿔치기 그렇네요. 좀 난리가 났거든요. 네. 특히 저희가 또 수련 합천 위주로 이제 초반에 방송이 편성이 많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많은 중계를 했었는데 세 판 모두 아주 다이나믹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은 졌어요. 1, 2라운드는 졌는데 이 3라운드 때는 지금 불리한 바둑 역전하는 분위기거든요. 한번 개가를 해볼까요? 네, 사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석이 많아서 좀 네. 따로 좀 봐야겠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10개를 따냈고 박현수 선수가 23개를 따냈습니다. 100이 13개 더 많이 따냈군요. 그러면은 13집에 14, 20, 22, 24, 34, 36, 만, 시은, 뜻이네, 예순, 68이고요. 16, 16, 20, 32, 34, 34, 40, 시은, 56, 58, 60, 62, 64, 66, 68, 70, 74, 76. 바둑 생각보다 미세한데 마지막 제가 여기 하나, 받았다고 계산하고 둘, 셋, 집을 넷, 셌거든요. 다섯, 여섯, 흑두 차례. 여덟. 8집에 흑두 차례. 아니, 근데 그 네. 무슨 뭐죠 그게? 젖히면? 흑이 먼저 끝내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2단 젖혀서 넘어가는 거. 네. 이 수법이 뭐 수익기 싸움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 끝내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다 깨졌죠. 이 결정타인데요. 이거 맞으면. 근데 여기 받고 나서 두면 좀 미세 8집이긴 한데 그래도 좀 미세한 건데 네. 그 결정타. 갑니다. 아니 거기를 둬야죠. 지금 일단은 어디 둔 겁니까? 이거 받아달라는 건데 이거 그 정도 레벨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반상 최대였는데요. 네. 이 이후에 또 100이 갈 만한 끝내기가 여기 끝내기보다 더 큰 자리가 없죠? 없어요. 이거 김기용 선수가 놓칠 선수가 아니죠. 네. 이거 원래 꼬부려서 여기 9집 났어야 되는데 하나, 둘, 지금은 돌려치기 당하니까 3집 났잖아요. 어디서 6집을 되찾아옵니까 지금? 이거 결정타예요. 네. 생각보다 좀 차이가 이제 적어서 좀 놀랬었는데 이거는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말이 되려면 100의 그 다음 끝내기가 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둘만한 끝내기가 그렇게 눈에 확 보이진 않네요. 네, 지금 뭐 최소 역끝내기 6집짜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나 지금 후수 6집짜리도 안 보여요. 근데 후수 6집도 없죠, 지금은. 기껏해야 글쎄 어디가 클까요? 여기 크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젖혀버리면 남는 것도 없는 자리고 마지막 그나마 여기 뭐 치받고 셋, 치받는 자리가 크겠네요. 네. 네. 여기가 일단 크겠고 중앙이 집이 서로 안 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황모지입니다. 황모지. 큰 데가 없어요. 여기 젖혀야 될까요? 여기 젖히는 것도 띄면은 이게 또 그냥 단순히 귀에 끝내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젖히는 끝내기를 해야 될까요?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네, 근데 뭐 별 도움이 안 되죠? 도서 뭐 집이 난 게 없잖아요, 지금. 네. 아직 100의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뭐 한 수 더 들어가야지 한 넉 집 나는 거니까. 네. 네,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후수를 뽑았다는 것은 네, 말이 안 되고요. 순간적으로 놓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괜찮은 이유가 나중에 여기 이제 찝는 것을 흙이 아, 교환을 했을 때 네.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수로 인해서 중앙의 백집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은 이제는 공배라고 봐야겠네요. 네, 뭐 크지 않습니다. 백집이 조금은 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백걸리고요. 뭐 잡는 것도 있고 막는 것도 있고 조금은 날 텐데 큰 집이 나지 않고요. 네. 흙은 그냥 이렇게 이런 데나 젖히고 있어도 이거 작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밀어서 한 점 살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 네. 둘, 밀거나 이어서. 셋, 넷,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데 둘 것 같아요. 네, 그 자리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 자리가 은근히 커요. 반대로 백한테 당하면은 여기를 당하는 순간에 이거 걸리죠? 여기가 또 걸리예요. 아, 그렇네요. 네, 가려져 있지만 단수도 이제 걸리라서 네. 은근히 큽니다. 네, 여기도 크네요, 이 자리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중앙에 입구자를 두었을 때 그 끝내기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지금은 이 꽃 눈에 보이는 자리가 뭐 그런 자리인데 그 중에 으뜸은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 자리가 생각보다 큰 자리네요. 그렇게요. 그런 수도 있나요? 네, 뭐 상당히 묘한 수가 등장했는데 뭐 일견 보면은 엄청나게 둔탁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 찌르고 이제 젖히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다. 그것이 있고 그것이 싫어서 젖히면 이렇게 교환을 시키겠다. 네, 마지막 김기용 선수는 뭐 이렇게 보고 있나 봅니다. 네. 근데 거기가 일단 하나 찔러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뭔 차이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되면은 한 집이 확보되는 거고요. 백이 두면은 한 집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따내니까. 근데 역근되기 두 집까지는 안 되겠네요. 크긴 큰데 네. 그래도 여기 약간의 권리가 생기긴 생기니까 당장은 이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거기까지는 네. 선수고요. 이참에 치면 되겠네요. 아, 이참에 치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가 왔네요. 치지도 않아요. 이쪽이 조금 뭐 예민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좋은 타이밍에 백이 선수 교환을 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변 이 집을 좀 세고 싶은데 머리가 가려져서. 예, 제가 이 모양으로 센다면 이쪽 12, 14, 16, 여기까지 17집 같아요, 지금. 17집 맞나요? 네, 17집이죠. 20, 22, 24, 26, 28, 30, 32이고요. 35, 40, 45, 47, 48, 49, 50,
백 많이 나면 시은 두 집까지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석이 지금 12개 많으니까 66, 12, 14, 16, 18, 28, 30, 32, 34, 35, 42, 44, 46, 48, 시은 셋, 넷, 60, 71, 72, 73집, 일곱, 여덟, 74집. 아홉,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100이 뒀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여유가 네. 있네요. 지금은 뭐 8, 9집의 흑돌 차례가 됐으니까요. 미세한 차이로 보이진 않습니다. 최소한 집반 네.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찌르고 뛰는 교환을 시키겠죠? 아, 박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1국이에요. 지금 사실 좌변 쪽에 수상전 모드로 안 가도 되는 장면이었고 네. 수상전에서도 마지막에 좋은 수가 아. 있었거든요. 네. 그 선택을 박현수 선수가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놓치고 이 하변에서도 이제 제대로 받았으면은 보다 미세했을 것 같은데 네. 쪽을 끝내기를 당하면서 지금은 김기용 선수의 이제 마지막 승리가 유력한 둘, 국면으로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만 정리가 되면은 끝내기도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현수 선수는 기회가 왔다고 보고 그 접전의 자리에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냥 타협만 했어도 백이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반에는 반면 4집 정도, 그러니까 약 2집 반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두면서 승부를 서둘렀고 오히려 반격을 나가면서 역전을 허용하는 그런 국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패싸움 과정에서 정교하게 두었다면 뭐 멋들어진 한판 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넷, 네, 그 수순을 놓친 것이 조금 아쉽고요. 분명 하변 이제 초반에 이제 있었던 접전이죠. 하변 접전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 뒤로도 상당히 매끄러운 운영을 보여주면서 네. 우세를 유지했었는데 역시 봐도 한순간이에요. 역전되는 것은 네, 한순간입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LG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박정환 선수가 정말 하루 종일 고생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역전이 한순간이었거든요. 그런 초일류 기사들도 마지막 이제 하나, 둘, 한순간에 역전을 이제 허용하거나 이제 얻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둑이 사실 변수가 없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승패가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바둑은 정말 이제 야구가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승부는. 네.
바둑은 이제 200수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둑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박정환 타오실란 대국은 타오실란의 패착이 이제 216수에 나왔으니까. 아,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요. 네. 공배 메울 때까지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대국 생중계로 보신 분들은 네, 느끼셨을 거예요. 그 타오실란 선수가 그 수를 두고 당황을 좀 많이 했고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한 3초 걸렸으려나요? 그 정도로 큰 실수를 해서요. 결국은 누가 더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가져가느냐 이 싸움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앙 보시면은 이제 한 집도 안 나게 생겼어요. 그렇네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딱 두는 순간에 얼핏 보면 이렇게 집이 나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네. 그러나 여기를 하나 집어두고 띄운다면 다 끊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쓱 넣는 순간에 한 집도 안 납니다. 이수가 선수이기 때문이죠. 네. 오히려 아, 네, 던졌어요. 네. 개가까지 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 복귀를 바로 우변 쪽을 짚어야 정상인데 저희가 볼 때는 좌변 쪽이죠. 네. 박효한 선수는 구수를 네, 아직 지금도 이제 못 본 거예요.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그리고 이 한 수 한 수 집중을 해야 되는 수상전 상황이었잖아요. 네, 바로 캐치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두 기사가 좀 복귀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삼국 속기대국 수려한 합천의 김기용 선수가 킥스의 박현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수려한 합천의 주장 김기용 선수 첫 승을 신고합니다. 아,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역전승에 가깝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전에 김기용 선수가 패한 대국은 역전패가 또 있었어요. 그동안의 패점을 오늘 승리로 씻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기용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수리한 합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장고대국 1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수리한 합천 김민석 선수, 킥스의 김상천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잠깐 보니까 김상천 선수는 약간 생각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한 7분가량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김상천 선수는 초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상철 선수가 초읽기라는 말씀인가요? 아, 예. 김상천 선수가 네. 초읽기고요. 네, 김민석 선수는 한 7분가량 7분가량. 네, 남은 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상천 선수의 흑번이고 김민석 선수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상천 선수가 지금 킥스의 이제 이지명인데 네. 지금까지 3전 3승을 거두면서 뭐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기풍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공격적이면서도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투 바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도 역시 뭔가 전투의 조짐이 네. 보이고 있죠? 그리고 모양 자체가 우상 쪽을 보기만 하더라도 이 전투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여기는 어떻게 나온 모양이며 패가 있었나요? 네,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이쪽 형태도 조금 신기하죠. 이렇게 꿰뚫는 모양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제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 바둑이 아니라 좀 부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백은 이제 여기에 약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3기를 차지했습니다. 3기를 차지해서 확정가는 제법 있는데
여기가 약하죠. 또 이쪽 모양이 상당히 좋아서 나중에 벌리게 된다면 큰 집을 기대할 수 있죠. 네. 지금은 뭐 하변 쪽을 젖혀가면서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네, 흙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바둑이. 혹시 저돌적인 김상천 선수라면 저기 네 돌격 모드 나오나요, 설마 여기서? 이거는 근데 아무리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네. 이게 왜냐면 부담이 너무 큰 게 나중에 여기 역습당하면 이쪽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여기 둬서 여기 대마도 아, 네. 이거 하나만 보고 올인하는 거라 네. 아, 제가 자리 착각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출기고요. 김상천 선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김상철 선수 쪽이 시간이 남아있네요. 네. AI는 지금 국면을 100쪽이 조금 편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 우상의 형태가 또 꽤 두터워 보이는데 백이 네. 약간 편한 흐름일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봤을 때는 흑도가 해볼만해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일단 확정가가 많은 백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네. 지금 이 바둑의 관건은 상변을 누가 가느냐 그것에 있고요. 지금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상변을 백이 갈 가능성이 이제 네. 누가 가느냐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백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뺄 수만 있다면 좋은데 여기 띄웠을 때 이쪽이 뭐 쉽게 안 돼요. 단수 다 쳐놓고요. 막아버리면 쉽게 안 돼서 글쎄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이 올인 가나요 진짜? 밀어붙여서 이게 또 김상철 선수의 색깔에 가깝긴 합니다. 아, 젖히면 띄어서 네. 여기 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차하면 이쪽을 끊는다든지 이렇게 끊는다든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끊어가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와중에 또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의심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수가요. 젖히고 젖힌 이 두 수예요. 근데 이렇게 막을 바에는 이 두 수가 없는 게 낫습니다. 이 교환이 없는 것이 낫지. 지금은 교환이 있으니까 단수 치고 느는 게 선수로 들으니까 밀어도 젖혀서 두면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니까요. 상변 뺏기거든요. 아, 이거 화끈하게 끊어갈 것 같네요, 지금. 너무 놀라셔서. 재채기가 나오네. 아, 김상천 선수가 하나 젖혀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한 5분 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참아둡니다. 역시 무리라고 판단했을까요? 근데 그럴 바에는 저친수로 이렇게 지키는 게 낫습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젖혀 넣을 바에는 왜냐면 여기 집 불어나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대신 여기 백 한 방이 온 것은 네,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뭐 김민석 선수가 여기서 뭐 안전 운행을 한다. 뭐 이런 자리도 괜찮긴 하네요. 근데. 뭐 충머리 방지 느낌인가요? 아, 네.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지금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는 득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나 흙이 끊었을 때 축으로 몰 수가 있어요. 이 돌에 걸리죠. 네, 흙은 뭐 이렇게 늘거나 혹은 이렇게 늘거나 뭐 둘 다 가능하고요.
더 친다면 이제 축을 봐야 돼요, 항상. 근데 지금 축에 걸리죠.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끊고 단수 치고. 네, 역시 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즉 반발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다.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상천 선수는 3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홍기표 선수와 함께 다승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뭐 홍기표 선수야 퓨처스리그 선수로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네. 사실 뭐 퓨처스리그의 마왕이에요. 뭐 항상 다승왕을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네. 홍기표 선수는 2017 시즌 우수 기사상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군 콜업도 많이 받았고요. 네. 김상철 선수는 이제 신예 기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돼서 좋은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1군 콜업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둑리그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아쉽게 이원두 선수에게 패배를 했죠. 네. 2라운드에서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경험치를 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사실 김상천 선수가 이 프로 활동이 그렇게 지금 길지가 않았어요. 입단한 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퓨처스 리그 주장으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런 케이스가 사실 김명훈 선수밖에 최근에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뭐 1년 차도 안 됐는데 바둑리그에 출전을 해본다. 네. 물론 김명훈 선수는 바둑리거로 뽑히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연구생 시절부터 이제 가능성을 인정받고 실력을 이제 체크받았다는 뜻이 되겠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올 시즌 뭐 퓨처스리그뿐만 아니라 네. 뭐 바둑리그에 또 한 번 콜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본인의 무대인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겠죠. 네. 자, 지금 3연승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김상천 선수는 또 와중에 입단을 내신 입단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욱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신 입단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의 평균 성적이 가장 좋은 네. 그런 연구생이 자동 입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장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지금 백이 상변을 가긴 갔는데 좀 바짝 갔죠? 바짝 가는 것은 사실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김민석 선수가 좀 노련하지 못하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바짝 가봤자 별 득이 없는 게 어차피 나중에 여기는 뭐 이런 형태예요. 네. 여기서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네. 한 발 늦추고 흙이 들어올 때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자세를 잡는 것이 훨씬 더 탄력적이었고요. 그렇네요. 이 한 발 차이인데 탄력도가 다르네요. 네, 지금 탄력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보통은 흙이 낮게 가는 건데 네. 김상천 선수는 이제 높게 가는 것을 선택했고요. 이것은 이제 붙이고 끊는 걸 먼저 봐야겠죠? 한 칸 띄워줬다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 형태의 맹점은 이제 붙이고 끊었을 때 과연 축이 좋으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훅을 친다든지 했을 때 지금 축이 근데 성립했었네요. 네, 지금은 공교롭게도 이게 축머리가 안 되네요. 네,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 장면에서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쳐서 네. 네, 계속해서 축을 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선수가 한 칸 뛰는 그러니까 중앙으로 탈출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만 해놓고 그러니까 중앙을 막히는 것은 뭐 아프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모양을 갖춰놓고 실속을 차립니다. 네, 이 바둑은 기본 실리는 일단 백이 많고요. 흑은 전반적으로 두터움이 있습니다. 두터움을 활용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돌이 타게 되면 상변 쪽에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돌에 대한 공격 이쪽으로 뭔가 승부를 마지막 봐야 되는데 둘, 일단 백이 탄력이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여섯, 이제 큰 공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확실히 집이 앞서 있는 백이 조금이나마 괜찮은 형세로 보입니다. 네, 자, 상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형세는 백의 실리가 돋보이는 바둑입니다. 자, 1국 장고대국 김민석 선수와 김상천 선수의 대결 보고 계시는데요. 자, 3국 속기 대결의 승자 김기용 선수 먼저 승자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바둑도 뭐 굉장히 변화가 많았어요. 패싸움도 있었고 이제 총평 부탁드릴게요. 둘, 네, 초반에 제가 상변에서도 좀 당하고 여섯, 넷, 처음에 바꿔치기에서 아홉. 백이 너무 두텁게 돼가지고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백이 무리하게 막 끊어서 잡으러 오다가 손해를 봐가지고 역전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시즌에 이제 3라운드 대골 다 지켜봤었는데 네, 상당히 좀 그 공언하신 대로 재밌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과는 3라운드 만에 승리를 거뒀어요. 어떤가요? 지금 본인의 좀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좀 나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실 겁니까? 제가 좀 실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뭐 아직 본때를 보여주기 힘들 것 같고 그냥 뭐 한 노익장을 보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또 주장으로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본때를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번 시즌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글쎄 목표를 이미 처음에 성적이 좀 안 좋아서 목표를 특별히 잡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그 10승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네, 10승. 네. 뭐 바둑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네, 그 김기용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좌변 나중에 패싸움이 났잖아요. 대만 네. 패싸움이. 근데 박현수 선수가 나중에 찔러주는 교환을 했어요. 그 기억나시나요? 네네 나요. 그 찌른 수로 1선을 젖혔으면은 단패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아 그런가요?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좀 네. 놓친 것 같긴 했는데요. 네. 아마 그랬으면은 바둑이 조금 힘들었었겠죠? 단패면은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젖히는 수는 못 봤어요 제가. 뭐 또 워낙 이 부분전 또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네, 진행되었기 그때, 때문에 그쵸. 네, 두 기사 모두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고 자세한 복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선수들이 대국 전에 시합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할지 궁금한데요. 오늘 김기용 선수는 대국 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냥 평소 같이 그냥 공부하고 오늘 LG배 시합이 있었으니까 네. 그거 보면서 공부 좀 간단하게 하고 뭐 컨디션 관리에 주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또 워낙 빅매치가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또 김기용 선수가 오늘 좋은 내용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다음 네, 경기에서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익장을 이제 보여주겠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김기용 선수가 86년생이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순간 좀 웃겼던 게 김기용 선수 이 별명이 이제 아, 할배예요, 할배. 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네,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 할배라는 별명이 탄생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사들끼리 이렇게 그 별명을 부르잖아요, 네. 애칭을. 어떻게 이렇게 누가 왜 그렇게 만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바야흐로 네, 지금 김기용 선수 나이가 이제 86년생이니까 네. 이미 지금은 나이가 좀 제법 있죠. 네. 34살인데 그 별명이 지어진 건 아마 글쎄요, 한 15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파릇파릇할 네, 때 그러니까 한 할배라는 별명이요? 네. 스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때 이제 뭔가 행동이나 말투나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네. 네, 그런 별명이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김기용 선수의 좀 성향적인 측면이 고려된 네, 별명이군요.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백이 상변을 연결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한 칸 정도 이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방 하고 네. 작전을 짜야 되는데 이 공간을 집으로 만들 작전을 짜야 될지 아니면 이 공간 쪽으로 백을 몰아서 이 돌에 대한 공격으로 올인을 해야 될지 그 두 가지 작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던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수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당연히 저 치면은 뭐 이게 될 리가 없다고 봤어요. 연결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될 리가 있나요, 이게? 근데? 그런가요? 이런 거겠죠? 여기를 찝는 게 선수니까 네. 여기 이어야 돼요. 이거 끊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단수까지 쳐버려서 이 빵따 내미고 뭐고 일단 여기부터 끊어가지고 이 돌에 지금 올인을 하겠다. 네. 이거 엄청난 독수네요, 지금. 제가 좀 우습게 봤었는데 마지막 이거 상당한 독수네요, 지금. 셋, 이 젖혀서 빗나가나요, 그러면? 비껴가나요? 일곱, 여덟. 네, 지금 그렇네요. 이렇게 비껴가네요. 흙도 공배가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뭐 어떤 식이든지 여기든지 여기든지 연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실리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런 수법들이 이제 김상철 선수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남들보다 한 발 더 가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강수를 찾아내는 그런 네.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도 역시 성향이 드러났죠? 네. 위로 젖히는 것은 뭔가 이제 아래로 늘어서 건너가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즉 이렇게까지 굴복을 시켜버리겠다. 이제 한 번 더 욕심을 부린 건데요. 네. 이거는 김민석 선수도 그렇게는 안 둬주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늘어서 네. 두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거 하면은 이제 쌍방간에 이거
또 난리 나겠는데요, 지금. 흑백간에 이거는 올인이에요, 올인. 올인 싸움인데, 마지막 하나, 둘, 이거 괜찮습니까? 다섯, 여섯, 뭐 물론 서로 떨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일단 이 싸움을 걸어간 쪽이 김상천 선수 쪽이거든요. 배짱 있게 걸어가네요, 정말. 위로 늘었고요. 역시 굴복을 당할 수는 없겠죠. 굉장히 좁은 자리에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바둑의 최대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실패하는 쪽이 치명상을 입게 되거든요. 네. 마지막 네, 김민석 선수의 시선도 셋, 역시 고정되어 있고요. 네, 수순을 좀 비틀어 보네요. 먼저 밀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끊고요. 이쪽을 둔다면 돌려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이네요. 이거는 좀 타협이 되는 것이죠. 상변에서는 손해를 보았는데 귀에서는 이득을 차지했고요. 네. 그러나 중앙 두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까지 잘한 결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끊고 물론 이렇게까지 둬준다면 단수까지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데요. 아까에 비해 이교환이 된 거니까 얘기가 조금은 다르죠. 네. 이쪽 영향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백이 늘어서 둔다면 이거는 뭐 수상전 양상으로 갑자기 또 돌변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뛰는 수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셋, 찝는 것이 조금 있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늘어요. 아, 먼저 늘면은 백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죠. 그러니까 뭐 물어봐서 다른 변화도 있다라고 내포를 하는 편이 네. 상대 입장에서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끊었을 때 그냥 이렇게 치바는 게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교환이 미리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서 자체 삶을 뭐 도모한다? 그 역시 쉽지 않거든요. 한 칸 뛰어서 한 발 더 들어가도 자체 삶을 도모하기는 어려울까요? 여기요. 네. 이거는 뚫어만 가도요. 뭐 찝거나 해야 되죠? 네. 네, 뭐 젖히고 이 정도는 이게 오히려 손해를 본 둘, 모습입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갔고요. 네, 근데 지금 수순이 좀 맞지 않아요, 지금. 먼저 끊는 것이 나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치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뛰고 네, 찝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기 단수 하나 쳐놓고요. 그나마 이제 이런 그림이라면 타협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백이 이제 여기 띄웠을 때 이곳까지 두는 것이 어려운데요. 흑은 이렇게 밀어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선수예요. 끊는 게 있죠? 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단수를 하나, 치고 둘, 있는다면 넷, 근데 이 수상전은 다섯, 일곱.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늘어서 여기가 흙이 그냥 잡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본다면 흙이 집이 있어서요.
네. 뭐 백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감무가로 잡힐 수도 있는 그림이고요. 네. 자, 띄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그림으로 가겠죠? 뭐 채광으로 이렇게 치중 가서 두는 것은 여기를 두고요. 마지막 하나, 둘, 또 먹여치고 셋, 여기를 넷, 단순하게 다섯, 치고 젖혀도 여섯, 수상전이 백이 빠르죠. 음. 이렇게 둬서 네. 촉촉수에 걸립니다. 이을 때 단수 쳐서. 자, 밀었고요. 밀어 놓고 나서 뛰겠다. 네, 이런 생각이겠네요. 이것은 이렇게 조여 붙일 때 여기까지도 선수로 활용을 하겠다. 네. 이것이라면 그래도 귀를 가져왔으니까 네. 흑에게도 지금 성과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신예 기사들의 술기 싸움을 한번 지켜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의 채광은 다섯, 중간 쪽으로 여섯, 넣는 건데 일곱, 그것은 여덟, 네 선택하기가 쉽지 역시 않았죠. 역시 약점을 연결해 두었고요. 네 타협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네. 띄고 네. 찔러가서 여기서 백이 승부를 걸어가기에는 승부라면은 네, 빈상각이죠. 아, 네, 그 승부는 못 네. 걸어갈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요. 아까 보여주신 대로 흑도 안형이 제법 늘어나기 때문에요. 네, 타협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이제 국면을 다시 봐야 되고요. 남은 큰 자리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이 자리도 상당히 커 보이네요. 백이 끊어 잡는 게 이것과 젖혀서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네. 것과는 다섯, 여섯, 큰 차이가 있고요. 일곱, 물론 백은 이쪽이 다 선수가 됐기 때문에 네. 사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손을 빼도요. 네, 사활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또 막아서 이렇게 좀 살고 네. 뭐 이렇게 먼저 조여도 네, 두 줌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줌 내고 사는 것이거든요. 꽤 많이 당한다는 뜻이죠. 네, 집으로는 가장 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흑이 상변을 붙여서 사석으로 이용을 해서 좌상에서 실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네, 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여기 끊어서 넉점 포획하는 것도 있고 백이 나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무엇보다도 여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붙이는 수가 되면은 아까는 그냥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고스란히 이쪽이 다 집이었단 말이에요. 붙이는 수가 되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둬야 된다면 건너가서 이거는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심지어는 이거는 이런 장면에서 손을 돌려도 되게 잡아 있어요.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수가 또 늘어났군요. 마지막 붙였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인데 넷, 다섯, 여섯, 단수로 치게 되고요. 여덟, 아홉, 결행은 못했네요. 건너가 버리면
먹여치고 따고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끊는 수가 있는데요. 아, 이러면 축수가? 축축수가 되죠? 네. 이러면 가능했던 그림인데요. 그러면 붙이는 수가요? 지금 붙이는 것과 실전은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물러나면서 흙도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이가 커요. 네, 이건 뭐 그래도 흙에 잡아서 이거는 타협이 됐어요. 네. 끊거나 치거나 비슷합니다. 네, 기본 집을 세 본다면 18, 16, 20집 정도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8, 18, 14, 15집 정도 35에 이곳에 오게 된다면 네, 2, 6, 12, 14집 쉬운 집이 조금 약하네요. 근데 물론 여기가 그래도 있어서 쉬운 집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6, 8, 10, 11, 12, 18, 28, 40. 그럼 여기 100은 오히려 여기 잡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발전성 부분이 있는데 묘하게 돌고 돌아서 바둑이 어울리겠는데요. 네, 지금의 국면은 누군가가 크게 앞서 있는 국면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상변에서 흙의 초강수가 등장을 했지만 타협으로 진행이 되면서 형세는 아직 무난하게 흑백 어울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네, 어차피 김상철 선수가 들 수 있는 수는 뭐 한 수밖에 없죠. 네, 단수 친 곳을 이제 이어야 하고요. 백도 이제 흑도를 잡는 한 수. 그 다음 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점에서 다음 한 수는 어디로 향할까요? 장고대국 1국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9-20 KB 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4라운드 4경기입니다. 수려한 하천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고대국 1국입니다. 네, 현재 개인 전적 3승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킥스의 김상철 선수와 네, 지금은 조금 아쉬운 시작이지만 분명히 김민석 선수도 실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하나, 한 차례 뭔가 좀 자신감을 얻는다면 다섯, 여섯, 역시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김민석 선수는 전기 2018 시즌 참가를 했습니다. 6승 8패의 성적을 올렸고요. 김상천 선수는 이번 시즌이 첫 시즌입니다. 네. 좌상귀 상변의 결말이 나오고 나니까 백쪽의 그래프가 꽤 많이 가 있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흑의 발전성이 사라지고 이제 국면이 정리가 됐다는 뜻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좌악이 우악이 실리를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앞서 있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큰 차이는 아니고 조금의 차이 정도로 느껴지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AI는 백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 흙이 우상기를 젖혀 이어가면서 가장 큰 곳이죠. 하나, 집으로 가장 큰 곳을 셋, 차지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벌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백의 사활이 걸리느냐 네. 안 걸리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 네. 애초에 봐두었겠지만 당장 또 맞닥뜨리니까 재차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또 자충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봐야 될 게 있었네요. 네. 제가 이게 손 빼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어버리는 게 있네요. 여기가 아니라 있고 붙일 때 치중을 가는 게 있었네요. 그리고 이럴 때 여기 두는 것 역시 치중 가면은 근데 여기 관계가 있어서 좀 애매하긴 애매했네요. 지금도 여기 이수를 둔 것은 그래도 이쪽이 이제 기분 좋은 게 남았으니까 네. 둔 의미도 있겠네요. 어차피 선수가 되겠군요. 네, 이렇게 두 집 내고 살 바에는 일단 이수를 둠으로써 지금은 백이 5집이 나죠. 네. 그리고 이쪽에 또 급소를 볼 수 있다. 한 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차피 받아준다면 뭐 백 쪽에선 당연히 이득을 본 것이네요. 네. 네. 지금은 그렇다면 큰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좌변 쪽에 일단 보이고요. 여기 살리는 것도 생각보단 커요. 이렇게 아예 교환을 시켜버리고 하나, 둘, 살리면 다음에 여기도 좀 기분 좋은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여덟. 네. 자, 늘어서 웅수타진 겸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죠. 집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혹여나 나중에 백이 이런 곳을 관통했을 때 뭐 말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좀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네, 가장 평범한 자리를 찾는다면 역시 두 칸 벌림 가장 평범해 보이고요. 중앙 쪽을 좀 신경 쓴다면 늘어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중앙에서 집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쭉쭉 밀리고 나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실리적 손실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구. 뭐 그 자리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두터운 자리인가요? 네, 뭐 이쪽의 약점을 노리겠다. 그리고 이것이 아닌 뭐 이렇게 크게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네,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흑 입장에서는 한 칸을 띄는 게 뭐 가장 일감으로 보입니다. 이쪽에 대한 연결도 도움을 주고 역시 백 전체 대마를 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 약점을 이제 간접적으로 행마를 하면서 지키는 의미도 있고요. 다섯, 아, 여섯, 그 교환이 되어 일곱, 있으면 여덟, 연결을 안 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쪽으로 자꾸 뛰쳐나가게 된다면 백이 차단을 하러 왔을 때 한 번 더 도망가면 되니까요. 네. 뭐 이렇게 뚫어왔을 때 한 번 더 도망갈 수 있으니까. 만약 이 돌이 없으면 백에게 바로 막혀버리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 칸을 띈 것이고 역시나 동시에 이 돌에 대한 좀 도움을 주기 위한 행마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뭐 이런 자리는 괜찮은 자리로 보이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공배로 연결시킨다면 그거 역시 이제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현실적으로 잡아버립니까? 그냥 집으로 네. 확실한 자리에 두자는 건데 그 순간 네. 그 순간 AI 그래프는 좀 요동을 많이 쳤어요. 그 두터움이 이 흙의 약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지 그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뭐 이런 잡는 것만 해도 아, 집으로도 큰 자리예요. 네. 두텁기도 두텁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잡아서 역시 이돌에 대한 응원, 집으로도 좋은 자리 그렇게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가는 거죠. 뭐 이곳이나 이곳을 가서 조금 더 버티는 의미로 네. 두는 것이고요. 근데 흙도 한 칸, 중앙에 한 칸이 놓아지고 네. 또 좌변으로 향한다면은 이제는 중앙 두텀을 좀 흙이 더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여기 오면은 주도권, 이쪽 주도권은 오히려 흙 쪽에 있다 봐야 되고요. 글쎄요, 지금 너무 빠른 타이밍에 고작 10집도 안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 자리를 지금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 해도 집으로 거의 7, 8집은 되거든요. 두터움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100이 둔 것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꽤 나죠. 그리고 여기 돌이 이제 오니까 반격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하네요. 지금 이 돌이 마지막 지금은 하나, 둘, 크게 여유가 없거든요. 네. 다섯, 그래서 지금 이 한 점 포기하는 거는 크기 때문에 그거요. 그거는 네, 이거 주네요. 여기 하나 젖힐 것 같은데. 아, 그냥 받아주네요. 여전히 여기 아. 약점을 계속해서 노리겠다. 네.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적인 수법이냐 아니면 수비적인 수법은 여기 잡는 거고요. 밀거나. 이것이 딱 중간 정도 애매한 느낌인데 공격, 네, 수비. 이 건너붙인 수는 공격적으로 가닥을 잡겠다. 그런 생각이겠네요. 일단 집으로는 손해예요. 이건 차단이 지금 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잡혀서 손해인데 단수 한 방을 쳐서 물어보고 이을 것인지 이렇게 이을 것인지 그쪽으로 좀 이득을 보겠다. 네. 이게 아예 공격적으로 가려면 여기까지 끊어놔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건 반집이라서 더 공격적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한 집이 확실하게 나 있으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까지 공격에 올인한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이쪽 공간을 뭔가 집으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공격하는 척하면서 네. 뭐 할 때 넣는다든지.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맛보기라서 집 잘 안 되거든요. 그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통해서 중앙에 집을 짓겠다. 이런 작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김상천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강수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뒀든 이 한 점만 잡을 수 있다면 이건 집으로 추격이 가능해요. 네. 마지막 하나, 살리게 된다면 셋, 또 늘어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인데 이거 이승부로 갑니까? 상변에서도 강수를 보여주었던 김상천 선수 다시 한번 전투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오히려 공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죠. 진짜 우리 승부 한번 가는 거야? 아니면 좀 타협하고 좀 길게 갈래? 네. 오히려 공을 넘기고 있고 그리고 목 한번 쫙 돌려주네요. 그리고 지금 살짝 상대를 한번 쳐다봤어요. 이거 후퇴했어요. 음, 이렇게 되면 네. 일단 한 점 잡는 순간에 이제 끝내게 승부 가는 거고 한 번 더를 외치네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치고 네. 이거는 뭐 나도 성질 있다. 뭐 살려버릴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잘 안 잡히는 돌이에요. 탄력 자체가 이 봉쇄가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흙도 좀 찢어지네요. 네, 여기 뭐 밀고 밀어도 네.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김민석 선수도 여기서 뭐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뭐 붙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내어주는 것보다는 아예 이어서 그냥 대마승부 한번 해보자 그래. 네. 이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야금야금 추격을 당하기보다 오히려 대마승부 그냥 하는 편이 백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탄력이 좋아서요. 네. 네, 가죠. 네, 좀 너무 갔어요. 김상철 선수가 그래도 불리하지만 한 점을 잡으면서 집으로 추격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네. 꽤 큰 자리였었는데 다시 한번 화를 냈고 김민석 선수도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어지간하면은 이제 대마승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개가를 가려면은 이곳과 이쪽 라인을 막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 그림은 아무래도 쉽진 않겠죠. 어느 한쪽은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쪽을 한번 배제를 하고 집을 세워본다면 마지막 이쪽이 하나, 둘, 15집 넷, 여기도 다섯, 그러니까 여섯, 좀 애매해요. 일곱, 여기 이런 데 당하면 여덟, 아홉, 지금은 잡으러 가는 걸 포기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2, 14, 18집 33 이쪽에 몇 집에 놔야 됩니까? 33을 일단 세워두고 100집을 세볼게요. 18, 16, 18, 20, 22, 24, 26, 27, 네, 쉬운 집이 좀 넘죠? 그럼 25집은 나야겠네요. 네, 20집 정도는 나겠는데 네, 25집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그래도 여기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그나마 좀 더 봐야겠네요. 넷, 그래도 이제 큰 차이는 아니네요. 지금 네. 120개 두어준다면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
근데 여기 날일자가 노출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밀어야 됩니다. 받아준다면 이쪽을 잡거나 늘거나 백이 이 돌이 오게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를 두자니 잡으면 또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이게 딱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네. 자변과 이 한 점이 딱 맛보기라서 집으로 역전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생각보다 중앙에서 이제 집을 만들기가 굉장히 맞아요. 어렵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지금 집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근데 지금 어깨 짚어 갔을 때 과연 백이 뭐 밀거나 이렇게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건 늘어버려서 재차 대마 승부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치면은 이 대마는 잡힐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막아서 이것은 조금 더 흙이 좌변 쪽에 더 이득을 가져가는 그림이니까 이 정도로 한번 추격을 해보자 그런 생각인데요. 대신에 여기 한 방은 좀 아프게 느껴지네요. 이 한 방이 좀 많이 아픕니다. 흙이 연결하기가 불편한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둘, 좀 집으로 많이 당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김민석 선수의 선택은 먼저? 김상천 그거? 선수가 꽤 전투적인데 자, 여기서 두어 갔습니다. 김상철 선수도 순간 지금 놀랬어요. 네. 이 타이밍에 왜냐면 여기 늘게 되면은 여기 전체가 안형이 없는 국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최소한 여기 막혀서 뭐 이렇게 늘게 돼서 집만 나도 이거는 하변 깨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또 저돌적인 이건 안 되겠죠? 단수 막으면 마지막 하나, 또 네, 수가 이건 안 되게, 많이 예. 줄어드네요. 이거는 거의 촉촉수 비슷하게 뭐 늘어버려서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아니 그 아, 끊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 찔러놓고. 네, 이거 하고 늘겠다. 음, 이으면 단수 쳐서.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수상한데요, 백이. 김민석 선수는 이것도 백이 탄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살아도 이제 애매해질 수가 있는 게 이런 거 맞고 하는 것 자체가 집으로 손실이에요. 백도 하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집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우길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변을 이제 흙이 이 악수 교환을 했어야지 10집, 많아 15집이 생기는 거였는데 여기 왜냐면 여기 이게 있었었거든요. 날일자 당하면은 거의 후퇴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큰 집 안 나는 자리였죠. 그러나 여기 늘고 단수 한 방 혹은 뭐 여기만 막더라도 이거는 가치가 큽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끊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거 끊는 순간 봐도 끝입니다. 여덟, 아홉. 네, 늘어야죠. 네. 네, 지금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을 막아서 가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잡으러 가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막고 하변도 지키자. 그런 뜻이고요. 물론 하변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수를 쳐서 정리를 한다면 이 자리가 자체로 집으로도 큰 자리예요. 지금 그쪽으로 갔네요. 한 가지는 먼저 둬서 밀면 그때 잊고 두는 진행이었는데 네. 이거는 조금 여기가 밀린 만큼 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따내고 있는 형태라서 백 전체 안형이
불확실해서 네. 전체 대마를 좀 노리겠다라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김상철 선수는 일단은 두텁게 막아두면서 후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두어 갔습니다. 네, 평소에 그 기풍은 김상철 선수가 좀 화끈화끈하면서 셋, 좀 빠르게 승부를 보려 하는 그런 타입이고 네. 김민석 선수가 상당히 끈덕끈덕 치면서 네, 후반까지 가는 그런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네, 김상철 선수가 뭔가 끈덕지게 추격을 하면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네, 그런 양상이네요. 반면에 김민석 선수가 이 날일자를 보더라도 조금 뭔가 서두르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대마가 이제 걸리는 상황은 모면했기 때문에 네. 뭐 백이 뭐 크게 실족을 했다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둔다면 여전히 이 좌변과 이 한 점이 뭐 맛보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네. 또 한 번 욕심냅니까? 둘, 뭐 욕심은 이쪽인데 그렇네요. 또요. 오늘은 김민수 선수가 오히려 좀 서두르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를 끊고 이렇게 차단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끊는 게 선수니까 받아야 될 때 치받고 잡으러 온다면 나가서 가능하다. 네. 이제 그런 수익기이고요. 그러면 끊고 나서 흙에 그냥 한 점을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죠, 이제. 따내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 짠이 막혀서 이거는 실리 손실이 커요. 네. 그리고 이 넘짠이 이건 이렇게 끊겨서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네, 막는 것이 정수였는데 그렇다 여기 입구 두잔이 이거 자신 있습니까? 전체 대마가 괜찮습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굳이 이런 부담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자, 우선 맞고요. 이거면은 잘못됐어요. 뭔가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봐도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백이 우세하다고 보기도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있는데요. 여기 선수예요. 막히는 자리가. 왜냐면 빠지게 된다면 젖힐 때 못 막잖아요. 자충이죠.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치중하게 된다면 잡히고요. 그러니까 선수로 그 자리를 당한다는 것은 일단은 실리적인 손실이 큰 것이고 재차기 이 자리를 들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따내게 된다면 여기 압박하다가 이거 늘게 되는 순간엔 칩이 너무 많이 나고요. 여기서 백이 따내지 않고 일선으로 젖히는 것은 이득이 네.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막히는 게 됐기 때문에 이쪽 맞아요. 하변 쪽으로도 손해라서 장단점이 약간, 있네요. 네, 애매합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자. 밀고 젖히려는 밀고 젖히는 게 네, 괜찮겠네요. 어차피 맛이 없었던 자리라면 약간 뭐 아까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밀고 젖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건 실리적으로 많이 손해를 본 겁니다. 네. 계산 다시 해봐야 돼요, 지금. 네, 이쪽 12, 16, 17. 네, 여기까지 27, 29, 30, 31, 32, 33, 38, 40. 44, 46집. 네, 100집이 꽤 줄었죠? 15, 16, 18, 20, 21, 22, 23, 24, 28, 33, 34, 44, 46. 그러니까 이것만 끊어서 봐도 나중에 바로 반지 승부 가는 거거든요. 아직 모릅니다. 네, 지금은 좀 묘해졌어요, 바둑이.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 한 칸을 이제 뛰겠죠. 물론 여기 들어서 이길 수만 있다면 네, 이것도 아주 좋아요. 깔끔한데 이 뛰는 순간에 이쪽에 이제 흙 모양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젖히고 뭐 이어서 패를 할 수도 있고 뭐 밀어서 괴롭힐 수도 있고 네. 그런 형태라서 어지간하면 이쪽 뛰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요. 백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허용하면 안 돼요. 네, 그 자리 흙이 두게 되면은 네. 네, 중앙에 큰 집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 잡아야 되고요. 네. 거의 그 자리는 맛보기라고 봐야겠네요. 둘, 네. 셋, 흙은 뭐 이제 다섯, 이렇게 있더라도 항상 이렇게 치고 치받게 되면은 살게 됩니다. 네. 따내면 나가고 자, 막는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김상철 선수가 여기를 뭔가 선수로 좀 할 수 있는 좋은 수법이 없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고요. 뭐 느는 수, 뭐 젖히는 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겠죠. 네. 젖히는 수? 뭐 젖히는 수 일리 있어 보이는데. 아, 그런가요? 결국 띄었는데 이거 되면은 이제 아까 좀 다른 게 여기 이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좀 옥집 느낌 나죠. 그래도 이게 또 선수라도 살긴 살겠네요. 네. 뭐 그래도 젖히는 수도 고려해 볼 수는 있었어요. 지금은 네. 좀 변화가 단순하니까요. 대마와는 연관이 없었지만 조금 더 타이트한 수법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기 얼른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 둬야 됩니다. 백 입장에서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김민석 선수의 손길은 여덟, 아홉, 네, 아, 이 자리 둬야 그렇네요. 돼요. 네, 그 자리 둬야겠죠. 근데 여기 하나 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아. 한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네. 이 교환을 해둘까 말까. 물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 이쪽으로 근데 거의 그럴 일도 없겠네요. 여기 막힌다면 역시 약점에 노출되니까.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네, 안 한다로 결정을 했고 그것이 뭐 큰 의미로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여기를 넣는다면 백도 끊어 잡아서 건너가면 되니까요. 네. 네, 근데 바둑은 생각보다 미세합니다. 이쪽을 돌파하면서 흙이 분명히 실리적 이득을 봤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이 벌림과 잡힘은 넷, 애초부터 이렇게 될 자리였던 것이고요. 일곱, 여덟, 하변의 날짜로 인해서 조금은 깼지만 그보다 이제 입은 손실이 더 컸습니다. 백이. 네. 자, 끊어서 최대한 중앙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끊어갔네요. 뭐 나가게 된다면 같이 따라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이겠죠. 백도 그럴 바에는 가만히 따고요. 이렇게 늘면 나가고 일로 늘면 이렇게 빠지고 약간 약오르 는 형태예요. 한 입장에서.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크잖아요. 지금 여기 네, 둘 생각해야 됩니다. 하기 입장에서. 네. 이쪽을 다 해버리고 입구자로 가는 순간에 이 집에 별 볼 일이 없어지거든요. 여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들어서 중앙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대국장의 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장구대국 2국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장구대국 2국 킥스의 윤혁 선수, 수련 합천의 강우혁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뭔가 이 바둑도 상당히 블록버스터급 바둑이었겠는데요. 뭐 상변 대마 승부였나 보네요. 네. 근데 복귀하는 과정이 그게 뭐 잡으러 갈 길이 없었는가를 찾는 과정으로 비춰봤을 땐 실제는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강우혁 선수가 윤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련합천 드디어 첫 승을 네, 신고를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수련 합천의 강우혁 선수 귀한 1승을 추가합니다. 네, 뭐 개인 전적 이제 2승 1패가 되었죠. 네. 자, 이렇게 장고대국 1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2대 0으로 4라운드 4경기 수련 합천이 가져갑니다. 자, 장고대국 1국. 자, 중앙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이쪽으로 늘고 네. 여기 빠져나가자 여기를 치받고 이었어요. 이 수의 뜻은 손을 뺀다면 이쪽을 끊고요. 이었을 때 여기 돌파가 생기잖아요. 네. 여기 있는다면 여기 애초부터 노리던 데 있죠? 이 자리, 이 중앙 다 잡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즉 받아야 된다. 선수군요. 마지막 네, 그런 의미고요. 또 백이 또 확실하게 살아둔 의미도 있고요. 네. 네, 지켜두었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아주 얄밉게 끝내기를 네, 김민석 선수가 해갔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마지막 큰 자리죠. 이 석점 살리는 것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면 이쪽 언저리인데 하나 밀어넣었고요. 네, 하나 밀어놓은 정도로만 하는 거 봐서는 선수를 뽑고 네. 다른 곳을 향하겠다. 즉, 이 석점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이 호구 자리 들여다봐서 조금 더 이 흙집을 파워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요. 아주 깐깐하네요, 이 수도. 깐깐하네요. 넘어간다면 붙여서 뭔가 깔끔하게는 안 막히네요.
이런 식으로 두어준다면 여기 뭐 찔러진 만큼 좀 득이 되겠습니다. 반상 최대 석점을 연결했습니다. 네, 그 자리 봐서는 백의 승리가 유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깜빡한 데 있죠. 여기 상변 선수 끝내기. 아, 거기에도 끝내기가 숨어져 있었군요. 네, 그 자리도 이제 큰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곳은 흙이 안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네, 김민석 선수가 일단 이곳부터 살려갔습니다. 다음이 또 따끔따끔해요. 아니면 뭐 붙인다든지, 뭐 솔직하게 두더라도 뭐 이런 형태니까 셋, 넷, 네, 짐이 많이 부서지죠.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곳 뭐 굳이 아낄 이유는 없어요. 흑액이 오히려 막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여기는 네. 네. 진즉부터 좀 해놓는 필요가 있었었고요. 하변이 생각보다 많이 찜찜한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격을 못해요. 이쪽 끊는 게 있으니까요. 네. 즉 여기 끊는 순간에 이거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있거나 넘거나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최소한의 그림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좋은 수가 없을까요? 방금 보여주신 변화라면 지금 끊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어야 되겠네요. 지금도 여기 끊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늘어서 이게 맛이 이거 살리는 게 선수로 듣는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맛이 나쁘죠? 아홉. 네, 그 수도 악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악수예요. 나중에 이쪽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 돌이 오게 된다면 이교환한 거니까 뭐 끝내게 됐을 때 원래 다 못 찌르는 장면인데 이교환이 네. 되어 있으니까 다 찌를 수가 있잖아요. 삐악수예요. 네, 초읽기에 몰려서 연장책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백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찝었을 때 여기를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교환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이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중앙 끝내기도 마음껏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도 못 받는 게 마찬가지로 여전히요. 네, 이게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있는 거는 붙였을 때가 완전히 괴롭잖아요. 이게 뭐 수가 나는 형태니까 여섯, 하나,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다섯, 여섯, 뭐 백 입장에서는 큰 것을 선수로 살린 거니까요. 아홉. 네, 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자리 치고 뭐 여기 젖히고 드디어 이제 저기 상변이 좀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 끝내기들을 진행시킨다면 김민석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따끔하네요. 이게 네. 원래는 이렇게 둬야 돼요. 네. 지금도 아마 이렇게 둘 겁니다. 그러나 이 교환을 시켜둔다면 언제든지 백은 패를 걸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승부를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패감도 뭐 이제 네.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뒤로 가자니 단수 쳐두고 나중에 백이 늘어버린다면 집이 깨지고요. 늘자니 이거는 늘어서 이거는 뭐 빅이죠. 오히려 백 선수 빅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수가 나버렸고요. 이것도 상당히 약 오르는데요. 일단은 버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세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철 선수가 집으로 최대한 네,
네, 버틸 필요성이 있습니다. 5, 6, 7, 8, 9. 네, 버티고요. 버팁니다. 자, 우선 형태를 다 만들어 놓나요? 그거는 굳이 왜 넣는 거죠? 할 필요는 없었을까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제 2패 이겨봤자 별거 없잖아요. 아, 이 교환이 뭐 가치가. 다 없어야지 벽이 네. 이겼을 때 큰 것인데 패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선수는 그냥 빨리 끝내기 하고 끝내자. 뭐 괜히 패로 변수 만들 필요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냐면 나중에 뭐 저체는 게 원래 선수였잖아요. 안 받으면 끊고 쫙 타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아, 이 선수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는수는 확실히 이 네. 교환은 악수예요. 젖히는 교환까지만 딱 멈췄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뭐 늘고 있는 진행은 뭐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패할 때도 손해고 끝내기 할 때도 손해고. 물론 나중에는 그 교환이 이제 필요해지는 그 시점이 오는데 왜냐면 역끝내기를 흑이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어요. 백이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상변은 하나 젖혀두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보는 거죠. 그건 띄워서 받아야 되니까. 담역이 막더라도 여기서 흑이 젖혀서 끝내기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득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서두를 필요성이 있고요. 받지 않는다면 역시 이 급수 한 방으로 집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5, 하나 해두고 6, 7, 이런 거 하나 쳐두고 9. 네, 그 다음에 이런 수순 네. 구할 수 있었는데요. 뭐 크게 뭐 수순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 백선수 교환들이니까요. 남아있는 끝내기가 좀 백에게 즐거움이 더 많은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도 그 전에 흑이 두어 놓은 악수 교환 때문에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김상철 선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죠. 좀 디테일함 아, 그런 쪽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이 보완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5,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네. 그 형세 판단 부분도 이제 보완을 하면 좋고요. 네, 지금은 꾹 눌러서 받았고요. 이렇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백이 두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이제 들으니까 아, 뭐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여기는 옥집이고 네. 이쪽은 집이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나 뭐 이제 흑이 치는 수순이 돌아온다면 뭐 이수가 또 잘 된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네, 여기는 조금 김민서 선수가 확실히 아쉽네요. 보니까 이렇게 치고요. 찌르고 살아있으니까요. 네. 뭐 이렇게 해서 꼬부리고 이렇게까지 다 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 젖혀 있는 것이 이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진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지금 받아야 돼요. 네, 여기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는다면 여기 먹여치고 단수 찝고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큰 수가 납니다. 네. 자, 김민석 선수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원용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이현우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자, 오늘 대국에서는 두 기사의 그 기풍이 달라서인지 대국하는 모습도 되게 좀 반대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김민석 선수는 굉장히 침착했고 김상천 선수는 약간의 그 움직임과 그 착수할 때 약간 더 힘이 있다고 할까요? 기백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네. 뭐 움직임은 뭐 예전에 비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오히려. 네. 뭐 김민서 선수야 워낙 이제 좀 침착하고 그런 좀 끈기는 이미지가 강해서 이런 좀 긴 승부, 장기전을 전혀 꺼려하지 않습니다. 네. 뭐 두 선수가 장단점이 뚜렷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기백 기세 그리고 뭐 승부 호흡 같은 부분은 또 김상철 선수가 상당히 좋고요. 네. 김민석 선수가 96년생, 김상천 선수는 99년생의 기사입니다. 입단은 김민석 선수가 2018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자, 올해 6월 얼마 전이었죠. 2단에 승단했습니다. 네, 연구생 시절 때는 김민서 선수가 이제 고참이니까 당연히 뭐 성적이 좋았고 또 입단도 더 빨리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프로가 되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네,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새롭게 다 리셋이 되는 느낌이라서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상천 선수는 퓨처스리그 첫 출전 만에 3승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바로 일지명으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독의 눈에 띄었던 요인은 아무래도 국수 산맥배 네, 성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역시 뭐 직접 스승이 아닌 이상 뭐 일일이 모든 그런 신예 기사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연구생 시절 때부터 좀 주의 깊게 본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시합 성적을 냈느냐 못 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바둑리그 선발이 되기 위해서 혹은 퓨처스리그 이제 선발이 되기 위해서 평소 대국에도 상당히 많은 집중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에 비해 이제 보여줄 만한 무대가 별로 없는 것이 네.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좀 그런 무대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기회가 더 생기는 것이니까요. 네. 김상천 선수는 미래의 별 64강 그리고 국수산맥 그 국내 토너먼트에서는 8강까지 올랐습니다. 이 8강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정말 쟁쟁한 기사들을 많이 꺾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반면에 8강에서는 오종환 선수에게 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완패를 당했죠. 그때 이제 국수산맥배 때 오종환 선수의 바둑 내용이 상당히 되게 좋았어요. 네. 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지 그래서 이러다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아쉽게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하지만 엄청난 화제를 몰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남녀 격차가 제가 봤을 땐 점점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AI 영향도 있겠지만 정말 여자 기사들이 공부를 또 꽤나 열심히 하거든요. 네. 또 시합도 시합이고 시합만 두더라도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네. 예전에 뭐 이제 이세돌 구단이나 뭐 송아지 삼총사라든지 그 세대들은 시합으로 공부한 세대들이거든요. 그죠? 하나, 둘, 계속 그 시합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개인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시합 스케줄만 소화하더라도 그게 다 훈련이 되는 거군요. 네, 대국하고 복귀하고 네. 그것이 뭐 최고의 공부죠.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겠죠. 돌 걷었어요. 네. 네, 지금은 뭐 역전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상춘 선수가 네, 지금 포기를 했고요. 이 수련 합천이 첫 승인데 아주 시원하게 이겨버렸습니다. 네. 3라운드 만에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네, 시즌 팀 첫 승을 네, 기록을 하네요. 네, 김민석 선수의 승리까지 더해지면서 수련 합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수련 합천의 김민석 선수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킥스의 김상천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3대0이 되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까지 오늘 김상천 선수와 김민석 선수의 대결까지 보았습니다. 수련 합천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2패 당하고 절치부심 3라운드를 준비했고 네. 3라운드 만에 첫 승, 그것도 대승을 거두면서 네, 앞으로의 행보를 네,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킥스는 굉장히 아픈 패배가 되었습니다. 이번 4라운드 4경기 패점을 안게 되면서 1승 3패가 되었네요. 뭐 팀도 팀이고 네. 김상철 선수도 이제 개인 전적 전승 행진이 이제 끝났으니까 네. 여러모로 좀 아픈 패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초반입니다. 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고요. 자, 4라운드 4경기 이렇게 종류가 되었고 5라운드 4경기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올해는 뭐 폭주 기관차 같은 모습으로 네. 4전 4승을 거두면서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홈앤쇼핑도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두의 발목을 잡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5라운드 4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